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챕터 1의 진로 상담의 개관 부분 읽어볼게요. 자, 의의는 뭐예요? 청소년 진로 상담이란 청소년 내담자가 당면한 진로 문제에 대해 상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일생 동안, 전생에예요. 전생에 딱 어느 한 시점에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일생 동안 진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개인의 진로 계획, 준비, 직업 준비와 선택, 진로 문제 해결과 적응을 돕죠. 또 상담자는 상담의 일반 원칙이나 진로 검사나 진로 정보 등을 도구를 사용하며 생애 진로 발달, 어느 한 시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생의 진로 발달 측면에서 내담자가 당면한 진로 문제에 대하여 진단하고 구체화 과정을 거쳐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또 어떤 관계를 형성하나요? 촉진적 관계, 여러분 알고 있는 라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진로 상담의 주요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5년도에 기출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제가 15년도 기출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왔습니다. 일단 기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지선다는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오지선다 어떤 건지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러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 네모칸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역 뾰로롱, 니은 뾰로롱, 디귿 뾰로롱, 리을 뾰로롱, 미음 뾰로롱 중에 옳은 것을 고르라 라고 할 때가 있고 아주 간혹 가다가 옳지 않은 것만 고르시오 라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놓고 한 답이 만약에 기역, 니은, 디귿이었다면 리을, 미음은 멍멍하는 소리를 좀 적어 놓죠. 그렇죠? 이게 뭔 잡소리야 하는 멍멍하는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영 딴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맞는 걸 골라주시는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바로 이 문제가 진로 상담의 주요 원리에 대한 문제가 1번이 보기 기역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보기 미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예를 든다고 기역, 니은, 디귿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이 보기 리을로 나왔고요. 7번이 보기 니은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까지 나왔던 것만 외우면 될까요? 아니죠. 출제자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출제자는 지난번에 어떻게 1번, 4번, 6번, 7번을 냈으니까 이번에는 나머지 맞는 보기에 2번, 3번, 5번, 8번을 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출제자입니다. 왜요? 출제자도 맨날 똑같은 문제에 복붙하면 혼나요. 그렇죠? 문제 내는 데서 혼나죠. 그렇죠? 그러면 출제자들도 냈던 거 피해서 딴 거 내야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왔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로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요? 모조리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완전히 외울 순 없지만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건 맞는 느낌 같아. 이거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맞는 말이네. 반대로 이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하는 문장을 조금 더 째려봐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진로 상담은 진학과 직업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어야 된다. 마음에 거스름이 없죠. 이게 뭔 말이야? 말도 안 돼. 이런 느낌 안 들잖아요. 요게 뭐라고요? 보기 기역에 맞는 말로 나왔었어요. 자, 이번에 진로 상담은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죠. 사람은 객관적으로 봐야죠. 주관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상담자와 내담자의 아까 촉진적 관계 라포 형성을 한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아직 보기에 안 나왔어요. 째려봐 주세요.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로 상담은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하며 진로 발달이 진로 상담에 영향을 미친다.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 요것도 한번 째려봐 주세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4번은 보기 미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진로 상담은 개인의 진로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그렇죠. 맞는 말이죠. 당연히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과 기법을 체득하도록 상담한다. 너무 맞는 말이라서 시험에 가서도 당연히 옳은 말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5번 아직 안 나왔어요. 출제 안 됐어요. 진로 상담은 변화하는 직업 세계의 이해와 진로 정보 활동을 중심으로 개인과 직업의 연계성을 합리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의 이용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해서 아직 출제 안 됐으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6번은 보기 리을로 맞는 말로 나왔습니다.
진로 상담은 각종 심리 검사의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읽었을 때 전혀 거스름이 없죠. 맞는 말입니다. 7번. 요것도 보기 니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진로 상담은 상담 윤리 강령에 따라 전개되어야 된다. 너무 맞는 말, 옳은 걸 고르라 그러면 잡았다 요놈 바로 잡아낼 수 있는 놈입니다. 8번. 항상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 즉 개인차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개인차, 뭔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개인차가 있어요. 저는 외향적이고 어떤 분은 내성적이고, 그렇죠? 저는 영업이 맞고 어떤 분은 탐구가 맞으면 서로 다른 진로 상담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8번 나올 수 있습니다. 째려봐 주세요. 그 다음 이제 밑에 진로와 직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할게요. 진로는 길로자입니다. 길이 커요. 직업은 뭔가 업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업고 갔으니까 길이 더 크죠. 내 위에 올라온 게 길보다는 작습니다. 그럼 진로는 좀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요. 직업은 좀 더 작아집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읽어보시면 진로는 이것도 기출이 됐죠. 알려드릴게요. 한 개인의 전생의 과정이며 전생의 과정이다라는 것이 맞는 문장 1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오지선다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틀린 걸 고르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린 문장도 조심하도록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1번은 맞는 보기로 나왔습니다. 일생을 통해 행해지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 보편적인 생활 형태로 어느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 나중에 오답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어떤 순간에 이루어진다. 너의 직업이 뾰로롱 딱 그때. 아니죠. 나중에 우리 또 전환, 진로 전환 이론에 가서 보겠지만 우리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치킨집 열 때도 있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커피집 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로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고 발달 단계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바뀌는 거다. 지금 결정돼도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엔 또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2번이 아니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실제로 2번에 맞는 답으로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직업뿐만 아니라 일과 관련된 가치, 흥미, 태도, 진로 계획 및 진로 선택, 직업 변경, 여가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이 뭐다? 아까 제가 말했죠. 길이 크다고요. 길로잖아요. 그렇죠?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 진로다. 그래서 2번 맞는 보기로 나왔습니다. 3번 맞는 보기는 요 뒤에 문장입니다. 개인의 역할 통합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3번 맞는 보기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동그라미에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매우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맨 마지막 줄로 가서 맨 마지막 줄 끝에 미래지향적인 용어이기도 하다가 4번 맞는 보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5번 멍멍하는 소리로 뭐가 나왔을까요? 멍멍하는 소리로는 어느 순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성된다 라는 것이 틀린 답 5번을 잡았다 요놈하고 잡아주는 문제가 바로 기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출이 나오니까 이 안에 문장들을 열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순간에 완성된다 하는 이런 틀린 답들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린 죽을 때까지 직업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수, 이거를 줘야 하죠.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 돈 받는 거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 쓴소리 듣는, 욕 듣는 비용을 돈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수를 받아야 나도 일을 하죠. 보수를 받습니다. 두 번째 줄에 개인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활동 종류, 경제죠, 경제. 그 다음에 밑에 한국직업사전에서 직업의 개념 5개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계 유지.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맨날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니야? 라는 표현 쓰죠. 생계 유지.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의 분담. 또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요즘에 드라마에 옛날부터 드라마엔 항상 어떤 내용이 있나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판사, 변호사, 검사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법적 논쟁이 있을 때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회적 역할을 분담을 한다. 또 세 번째에 개성의 발휘 및 자아실현. 우리 자아실현하려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리를 좋아하신 분들이 식당을 많이 열어서 자아실현 뭐예요? 내 요리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의 자아실현이죠. 그런 내용. 밑에 계속적인 활동. 우리 죽을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요즘 어때요? 나이가 들어서 저 자르지 마세요. 계속 일하고 싶어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활동.
그다음에 밑에 마지막에 노동행위의 수반이 되겠고, 자,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노동이 수반되지 않는 이익배당, 투기 등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식 뜬데 주식 투자해서 돈이 나중에 주식이 올라서 돈을 땄어요. 그렇죠? 그거 뭐예요? 직업이에요? 아닌 거죠. 그렇죠? 투기였습니다. 투자였죠. 그거는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물론 이게 증권맨이 되면 직업이 되겠지만 내가 직업은 청소년 상담사인데 주식으로 번 돈은 직업으로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 있는데 이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은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진로상담과 직업상담을 보시면 진로상담에는 이 부분을 볼게요. 나머지 부분들은 읽으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진로상담 안에 진학상담이 있는데요. 진학상담은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해서 학교 선택, 계열 선택, 학과 선택 등을 돕는 활동으로 정의된다라는 것이 진로상담 내에 진학상담도 있다. 왜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예술고에 갈 수도 있고 과학고에 갈 수도 있고 또 실업계고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특성화고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진로상담 내에는 진학상담이 들어간다. 밑에 직업상담은 직업의 결정, 직업의 조건, 취업에 필요한 조건, 그다음 취업 절차 등에 대한 직업 상담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직업 발달과 진로 발달과 진로 수정도 역시 개인적으로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초등학생 진로 상담, 중학생 진로 상담, 고등학생 진로 상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왜냐고요? 기출이 어느 정도 하나씩은 뜸뜸이 나오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초등학교 진로 상담. 제가 아까 목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초등학교 때 진로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면 우리 반에 대통령 되겠다는 애가 3명이 있었고요. 검사 되겠다는 애가 4명 있었는데 그 4명 중에 1명은 저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변호사 되겠다는 친구들이 또 한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되겠다는 친구도 많았고요. 제가 어릴 때는 건물주가 이렇게 직업에 있진 않았어요. 옛날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학교 내에 한 반에 대통령이 3명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 반이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가 7반이 있었거든요. 그럼 3명당 7 곱하면 대충 한 반에 3명씩 나온다 치면 한 학교의 세상에 한 학년에 6학년에만 21명, 20명 정도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곱하기 그 무슨 광역시든 서울특별시든 곱하기 학교 개수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지만 후보자는 10명 남짓으로 나옵니다. 다 어디 갔나요? 내 친구들 대통령 된다는 내 친구들 다 어디 갔나요?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초등학교 때는 환상적인 것에 둘러싸여 있다. 직업을 나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고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의의를 보시면 초등학생들은 진로 인식은 해요. 요 단어만 외웁시다. 진로 인식 단계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줄에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초등학생 진로상담의 목표가 나오는데요. 개인의 특성 탐색을 통한 자기 이해를 증진시켜야 됩니다. 왜? 나는 검사, 판사, 변호사, 대통령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진로 발달의 특성을 보시면 첫 번째, 긴즈버그의 진로 선택 3단계 중에 환상적 단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한 반에 대통령이 3명이고 판검사가 넘쳐나요. 그렇죠? 환상적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슈퍼 이론에 따르면 성장기에 해당됩니다. 아까 목차 말씀드렸듯이 발달 이론에는 짜증나는 게 학자들이 다 발달 단계 이름이 다르고 같은 나이인데 긴즈버그는 난 환상적 단계라고 할래. 그런데 슈퍼는 말합니다. 나는 환상적 단계 말고 성장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욕을 하시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학자마다 다 단계 이름이 달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현실 여건 혹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요. 자, 고려하지 않는다. 뭔가 틀린 말 같은데 맞는 말이에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인 특정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독단적으로 엄마 아빠가 말려도 나는 대통령, 그렇죠? 엄마 아빠가 말려도 나는 검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에서 하는 일을 놀이활동 통해서 표출합니다. 자, 초등학생이잖아요. 1, 2학년 때 어떤 놀이 합니까? 이제 뭐 그 청진기 귀에 꽂고, 그렇죠? 간호사 메스 이래가지고 이제 의사 간호사 놀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놀이 활동을 통해서 나 의사가 될 거야. 의사 해가지고 간호사 메스 이런 놀이를 한단 말입니다. 바로 그게 놀이 활동이 되겠고요.
디귿의 현실적인 장애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저로 예를 들게요. 제가 꿈이 검사였는데 현실적인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데 그 장애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 환상적인 믿음. 그때 거의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직업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욕구 충족 뭐예요? 나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나는 검사 될 거야. 근데 어떻다고요? 나에 대한 현실적인 자각을 몰라요. 현실적인 장애를 모릅니다. 리을에 자신의 흥미나 능력보다는 환상과 욕구, 그렇죠? 어떤 욕구? 인정 욕구 이런 것 등으로 중시하므로 자신의 흥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벌써 넌 안 돼 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놀이 활동을 통해서 그래 환상적인 꿈을 많이 꾸렴 초등학생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상담 방법 보시면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줄에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개입하고요. 또 니은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디귿의 발달 수준별로 적합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1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은 달라요. 그렇죠? 다르니까 발달 수준별로 적용을 하고요. 또 리을에는 두 번째 줄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시대 이 시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존감, 자아 존중감을 키우도록 도와야 됩니다. 미음에는 언어 구사 능력이 많이 부족하므로 언어 이외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중학교가 됐습니다. 중학교가 되면 그래도 이제 나에 대해서 약간은 알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때 의사, 검사, 판사, 대통령보다 나아졌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중학생의 진로 상담 목표, 공교롭게 4마리가 있습니다. 자, 4마리가 있으면 제일 좋은 문제가 뭘까요? 오지선다가 되겠죠. 자,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4마리면 4마리를 어딘가에 4마리 끼워 놓고 여러분이 원하는 번호에 멍멍 소리를 끼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출제자가 아니죠. 그렇죠? 출제자가 멍멍하는 소리를 어딘가에 끼워 넣을 겁니다. 그래서 14년도 기출 한번 분석해 보면요. 기억이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2번 보기에 들어가 있었고요. 또 니은의 진로 의사결정 능력 향상이 5번 보기에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디귿의 개인 특성 탐색을 통한 자기이해 증진이 1번 보기에 쏙 들어가 있었고요. 리을의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 형성이 3번 보기에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에 틀린 답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떤 멍멍 소리를 넣어놨냐면요. 전문 직업 능력을 배양한다 라는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중학생부터 전문적인 직업 능력을 배양하면 우린 뭡니까? 이 나이 되도록 아직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렇죠? 전문 직업 능력 배양은 고등학교 이후가 되겠죠. 성인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멍멍 소리가 전문 직업 능력 배양으로 끼워 들어갔다. 그래서 이렇게 4마리가 붙어 있을 때는 무조건 멍멍 소리가 하나 붙어서 요 놈이 틀린 답을 고르시오의 답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외우셔야 되겠죠. 왜? 언젠가 멍멍 소리가 이 보기 중에 하나로 끼어 들어가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학교 진로 발달의 특성을 보시면 기역은 능력 단계와 가치 단계. 뭔 소리야? 능력 단계와 가치 단계. 아까 제가 목차에서 말씀드렸던 진로 발달 이론에서는 아주 짜증나게도 학자들이 다 단계 이름을 지 맘대로 다 다르게 붙여요. 그렇죠? 나이도 다 다르게 붙입니다. 그래서 요거 능력 단계와 가치 단계는 우리가 향후에 배우게 될 진로 발달 이론에서 배우게 될 긴즈버그의 발달 단계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즈버그의 잠정기에 해당되고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능력 단계와 가치 단계에 들어간다. 니은에서는 끝에 직업에 따라 보수, 근무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학교 때는 어때요? 이제 이거를 알게 돼요. 그렇죠? 이걸 알게 돼서 어떤 직업이 얼마를 번다더라. 또 근무 조건이 뭐예요? 그거 되게 놀면서 돈을 많이 번다더라 라는 것을 중학교 때 약간 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고. 디귿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려고 시도합니다. 자, 중학교 때만 해도 서치 기능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그렇죠?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인터넷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려고 시도하고 가치관 및 생애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합니다.
리을에 타인의 권유나 언론 등의 영향을 받았던 잠정적인 결정. 잠정적인 거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타인 누구겠어요? 엄마 아빠죠. 그렇죠? 엄마 아빠나 언론 등의 영향을 받았던 잠정적인 결정을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줄에 신중한 결정으로 변환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음에 동료 집단의 중요성이 증가해서 동료 집단을 중거 집단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막 아이돌 준비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도 아이돌 준비할까라는 그 중거 집단의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진로 상담의 방법과 특징을 보시면 기획의 진로 계획을 위한 방법이나 준비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없어요. 아직 없어요. 이거 봐주세요. 중학교까지는 없어도 돼요. 중학교부터 그렇게 확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20대 이후에도 방황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고한 신념이 아직 없고요. 동기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너무 확고하면 애어른이에요. 애어른. 그렇죠? 중학생은 중학생다워야죠. 그래서 뒤에 학업, 진로, 심리적 어려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것도 기출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자, 방금 말씀드린 학업, 진로, 심리적 어려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중학교 진로 상담의 방법과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1번은 맞는 복이었습니다. 학업, 진로, 심리적 어려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가 1번 복이 맞는 복이에요. 자, 니은에 맨 마지막 셋째 줄에 부모 교육이나 부모 상담의 병행 여부도 검토한다가 2번 맞는 보기로 나왔습니다. 2번 맞는 보기 넘기셔서 미음에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심리검사를 선정하고 실시한다가 3번에 맞는 보기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에 필요에 따라 진학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가 맞는 보기 4번으로 나왔고요. 자, 그러면 5번이 멍멍소리였겠네요. 그렇죠? 자, 5번의 멍멍소리는 뭐였냐면 진로 전환하는 것을 탐색한다. 진로 전환이요? 그러면 중학교 때 직업을 하나 정해서 전환하는 건 정해놓고 바꾸는 건데 중학교 때부터 누가 직업을 바꿔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으로 멍멍소리였고요. 여러분, 나온 걸 또 내지 않습니다. 출제자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럼 출제자가 어떻게 해요? 나왔던 거 외의 문장을 또 끼워서 말을 바꿔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아직 나오지 않았던 부분의 중요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니은의 두 번째 줄에 도구를 활용한 구체적 방법의 활용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문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째려봐 주세요. 넘어가시면 디귿의 제가 아까 말했지만 긍정적인 자아개념, 자존감 같은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이해하고 또 두 번째 긍정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 리을의 또래를 활용한 구조화된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맞는 말로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요게 틀린 대답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나와요? 또래를 활용한 비구조화된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좋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온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자, 6번에 고등학생 진로 상담을 보시면 의의는 두 번째에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지각을 토대로 나는 엄청 공부 잘해. 근데 알고 보니까 시험을 쳤더니 나 다 빵점 먹어. 그쵸? 그러면 나의 주관적인 지각은 내가 뭔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쵸? 객관적인 지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지각을 토대로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거나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 수립에 초점을 둡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조금씩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성인이 돼서 돈 벌 준비를 해야 돼요. 직업을 가질 준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진로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생 진로 발달 특성을 보시면 역시 또래 집단의 문화와 교우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 줄에 기대와 보상, 직업 환경, 작업 환경 등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아까 이거에 이제 눈을 떴어요. 니은의 끝에 자신에게 적합한 여부, 교육 조건, 선택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면서 대안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갑니다. 디귿의 두 번째 줄에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대안에 선택에 초점을 둡니다. 점차 직업을 한 10개 생각하고 있다가 5개로 줄인 다음에 5개에서 다시 1개로 가는 과정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 리을의
이때에는 고등학생이니까 리을의 가운데부터 가상적 추론 능력의 발달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성인과 동일한 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의 직업 포부를 현실적이고 구체화시켜서 나가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의 방법 보시면 기역의 두 번째 줄에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준다. 니은의 두 번째 줄에 진학 관련 정보, 합리적 의사결정 기능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되고요. 디귿의 장기적 전망 또는 교육적 전망을 고려해서 두 번째 줄에 미래 시각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잠시 무슨 얘기를 드리자면 요즘에 집 주변에 은행에 갔더니 은행이 너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뿅뿅 은행을 어떤 지점에 제 동네에 뿅뿅 은행 쳤더니 뉴스가 딱 뜹니다. 어떤 뉴스가 뜨냐면 어떤 지역의 은행을 많이 없앴다. 근데 그 뿅뿅 은행만 없앤 게 아니라 그냥 전국적으로 은행을 많이 없앴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릴 때 핸드폰으로 야 엠빵 하자. 내가 오늘 15,000원어치 먹었으니까 15,000원 보낼게 해서 문자로 보냈나요? 아니죠. 그땐 다 은행에 가서 돈을 뽑고 뭐 ATM기를 통해서 돈을 뽑고 돈을 현금으로 친구에게 줬죠. 근데 이젠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돈을 보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기업에서는 일하는 인력을 좀 줄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지점들을 많이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은행원이 되려고 한 5년간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 저는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5년 동안 이분이 은행원을 준비한 동안 5년 뒤의 미래에는 또 은행이 어떻게 돼 있을지 몰라요. 지금도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미래의 시각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청소년 진로 상담을 보시면 간단하게 볼게요. 왜냐고요? 여기가 이제 지금 5마리가 나와 있잖아요. 1.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립. 2.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증진. 3. 정보 탐색 및 활용 능력 함량. 4. 올바른 직업관과 직업의식 형성. 5.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증진이 있죠. 요 5마리는 요 형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출 중에 나왔던 걸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자면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고르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고요. 보기 1번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립은 기역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증진은 리을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정보 탐색 및 활용 능력 함량은 디귿의 보기로 나왔었습니다. 4번은 없었고요. 4번은 아직 안 나왔고요. 5번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증진은 니은 보기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을 때는 옳은 걸 모두 골라주시면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기출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5마리는 알고 있어야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 이 5마리를 찾아서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큰 글자만 좀 볼게요.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밑에 진로 발달 단계별 진로 상담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뭐 크게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지막 째줄에 개인 특성 탐색을 통한 자기 이해 증진, 너에 대해서 네 자신을 알라라는 걸 초등학교 때 좀 우리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중학교 때에는 세 번째 동그라미 끝에 잠재적 가능성을 탐색한다. 우리가 포텐셜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잠재적 가능성을 중학교 때부터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동그라미에 잠정적으로 선택한다. 왜 잠정적이에요? 나중에 성인 이후에는 선택을 딱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그 31가지 아이스크림도 가서 이렇게 골라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골라보는 재미가 뭐예요? 잠정적으로 이거 하는 시기가 있어야 나중에 이거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잠정적으로 선택을 한다. 그 밑에 줄에 다양한 직업에서 요구하는 개인적, 교육적 요건들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습득해야죠.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때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는 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서 검사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자, 넘어가시면 고등학교 때에는 어떻게 해요? 아까 고등학교 진로 상담에 두 단어가 중요했어요. 구체적, 현실적,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미래의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필요한 진로 정보를 폭넓게 수집, 분석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및 학교를 선정하는 단계다. 라고 알아보시고 밑에는 좀 개인적으로 읽어볼게요. 자, 3번의 청소년 진로 상담의 필요성은
역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에 자신의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직업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가 기읍 맞는 보기로 나왔고요. 2번에 현대사회의 다양한 일과 직업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에 도움이 된다가 니은 맞는 보기로 나왔습니다. 또 3번에 직업 세계의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진로 탐색과 진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가 리을로 맞는 보기로 나왔고 이때 이 답을 옳은 걸 고르시라고 해서 기흥, 니은, 리을이 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흥, 니은, 리을 외우지 말고요. 요게 나중에 출제자가 또 바꿔서 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4번에 진로 상담은 개인의 진로 발달을 촉진하거나 진로 계획, 진로 직업 선택과 결정, 실천, 직업 적응, 진로 변경 등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언젠가 맞는 보기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째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진로 문제의 실태 및 상담 대상에 대해서는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2번에 두 번째 줄에 이성의 성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적 문제죠. 그렇죠? 내가 어떠한 점수의 수능에서 받으면 어디를 갈 수 있고 내가 수능에서 어떤 점수를 받으면 어디까지밖에 못 가고 이런 내용들이 성적 문제, 나의 70점, 80점, 90점 성적의 문제가 많이 진로 문제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2015년 학교 진로 교육의 영역과 세부 목표는 한번 개인적으로 봐주세요. 약간 복붙이 많습니다. 복붙이 많아서 복붙 중에 복붙이 아닌 부분이 나왔겠죠. 그렇죠? 복붙이 아닌 부분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거의 다 똑같아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청소년 진로 상담자의 역량과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역량과 자세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첫 번째, 청소년 진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입니다. 우리의 역량인 겁니다. 1번, 자기 성찰 및 자기 개발 역량. 2번, 개인차 및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3번, 상담 목표를 명료화, 깨끗하게 만든다. 그쵸? 깔끔하게 만든다가 되겠죠. 명료화하는 기술. 4번에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상담 기술. 5번에 개인 및 집단 검사 실시 및 해석 능력입니다. 6번에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한 이해 및 전문 지식 함양. 7번에 진로 프로그램 실시 및 개발 역량. 8번에 정보 탐색 및 첨단 정보와 기술 활용 능력. 여러분 나중에 기술을 많이 해야 뭐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다루어서 내담자를 상담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와 기술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9번 상담 전문가의 올바른 윤리 의식이 되겠고요. 요게 또 기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요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드릴게요. 기억은 5번의 개인 및 집단 검사 실시 및 해석 능력이 기억에 맞는 답으로 나왔고요. 니은은 8번에 정보 탐색 및 첨단 정보와 기술 활용 능력이 니은에 맞는 보기로 나왔습니다. 디귿은 3번에 상담 목표를 명료화하는 기술이 디귿에 맞는 보기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9번에 상담 전문가의 올바른 윤리의식이 리을에 맞는 보기로 나왔고 이제 미음은 아닌 걸로 미음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흥, 니은, 디귿, 리을이었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출제자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복붙을 하면 또 위에 사람한테 혼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가 있겠어요? 나왔던 거 빼고 내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3번, 5번, 8번, 9번이 기흥, 니은, 디귿, 리을로 옳은 것으로 나왔으니까 나머지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째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청소년 진로 상담자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나왔냐? 여긴 맨날 틀린 것을 고르시오가 나오죠. 이번에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1, 2, 3, 4, 5 해서 옳은 거 하나를 골라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진로 상담자로서 지켜야 할 상담 윤리를 숙지하고 전문성을 유지한다가 옳은 거 답 1번으로 나왔고, 자, 그럼 2, 3, 4, 5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멍멍 하는 소리로 나왔습니다. 그쵸? 멍멍 소리로 막 이제 출제자가 말도 안 되는 걸 지어냈겠죠. 그래서 지어낸 것들은 외울 필요 없으니까 맞는 게 이 문장이 나왔다. 첫 번째 문장이 1번으로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나머지 2, 3, 4, 5가 이런 식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 3, 4, 5를 한번 찌려봐 보겠습니다. 이번에 검사를 선택할 때 표준화 검사의 결과와 변형된 직업카드 분류법을 활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변형시키면 뭔가 플라스틱을 변형시키고 뭔가 화학물질 변형시키면 유전자 변형 같아서 안 좋은 느낌인데가 아니라 사람마다 발달 단계에 따라서 직업카드 방법을 변형해서 활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직업카드 분류법 괜찮은 겁니다.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3번 전문 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슈퍼비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말. 4번에 연구 목적으로 상담 사례를 발표할 때는 내담자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연구 목적이라 하더라도 꼭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동의를 얻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름을 바꾸죠. 그렇죠? 제 이름이 정지우면 이름을 뭐 정지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성별도 예를 들어서 진로에 관련된 성별에 관련된 일이 아니고서는 나무로 바꿀 수도 있고요. 나이도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연구 목적을 할 땐 동의를 구한 다음에도 이름과 나이랑 연령을 다 바꿔버린다. 그래서 동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자, 5번의 상담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비밀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주변인에게 닥칠 위험이 분명. 그래서 주변인에게 닥칠 위험은 뭐가 있겠어요? 나 그 녀석 죽이러 갈 거예요. 그렇죠? 상담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진짜 죽이러 갈 거면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위험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이 친구와 걔 죽일 거야? 비밀로 할게. 이건 안 돼요. 그렇죠? 누굴 진짜 죽일 의향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닥칠 위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 위급한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나 자살할 거예요. 나 오늘 무슨 뿅뿅 다리 가서 뛰어내릴 거예요. 그러면 그건 비밀을 파기하고 부모님이랑 친척들에게 연락을 하죠. 그렇죠?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왜요? 오늘 자살할 거야? 비밀 지켜줄게. 안 돼요. 그렇죠? 위급한 경우에는 비밀을 파기합니다. 또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어떤 거예요? 어떤 친구가 청소년 친구가 뭔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오토바이를 하나 훔치고 차도 하나 훔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옛날에 상담을 했었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상담에서 저는 내일 차 훔치고 그 다음날에 오토바이 훔치고 그 다음날에는 또 다른 외제차를 훔칠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법원에서 이 친구에게 형량을 때릴 때 이 친구가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을 한다. 그럼 좀 더 교정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상담 기록을 보자. 법원에서 보자. 라고 하시면 왜요? 그 친구가 법원에 가서 저 진짜 절대 다시는 안 할게요. 약속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판사는 원래는 형량을 줄여주고 싶습니다. 왜? 이 청소년 친구가 교정을 통해 다시 올바른 사람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주 반복적이고 아주 고의적이고 아주 치밀하고 나빠요. 그렇죠?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법원이 얘기를 들으면 아주 치밀하고 나쁘면 좀 더 교정의 기간을 형량을 늘리기 위해서 상담 자료 갖고 오세요 라고 법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내담자의 비밀을 사전 동의 없이 그냥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문제로 나왔었고요. 역시 이 형식으로 나왔었고요. 보시면 미국의 진로발달학회에서 제시한 진로상담자의 수행 활동이라고 해서 먼저 제가 보기로 나왔던 녀석부터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여섯 번째, 개인의 의사결정 기술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가 맞는 복이 니은으로 나왔습니다. 맞는 복이 니은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개인의 진로 계획을 지원한다가 맞는 복이 기역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밑에 대인관계 기술의 향상을 도와 직장에서 잠재적인 개인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는다가 맞는 복이 미음으로 나왔었습니다. 나머진 또 출제자가 멍멍 소리를 끼워 넣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린 또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 녀석들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녀석들로 또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를 내겠네 라고 해서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들을 째려볼게요. 첫 번째 줄에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진행하여 내담자의 삶과 진로 목표를 구체화하도록 돕는다. 요거 앞으로 나올 수 있죠. 봐주시면 되겠고, 능력, 흥미 등의 평가를 위해 심리검사를 실시 해석하고 진로 선택 대안을 확인한다. 요것도 한번 찌려봐 주세요. 그 다음에 과제 부여, 계획, 경험하기 등을 통해 탐색 활동을 격려한다. 요것도 앞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 직업 세계를 이해하도록 진로 설계 시스템, 직업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다 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수행해야 될 활동들입니다. 또
아까 개인의 의사결정과 개인의 진로 계획은 이제 보기로 이미 나왔으니까요. 그 밑에 줄. 성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동시에 성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성 역할 고정관념을 깨도록 도와야죠. 이제 우리 옛날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1980년대, 70년대 아니잖아요. 이제는 제가 정비사가 될 수 있고 남자가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 역할 고정관념을 우리가 다 때려 부셔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대인관계 기술 향상은 미음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 문장에 내담자의 직업과 삶에서의 다른 역할들 사이에 통합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내용으로 나중에 수퍼의 전생의 발달 이론에서 요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제줄에 직무 스트레스, 실직, 직업 전환을 경험하는 개인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다분한 역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론을 시작했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진로 상담 개관을 해서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초, 중, 고 아이들에게 진로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진로 상담의 목표 5가지 중요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역량과 자세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 왜요? 이건 청소년 상담사를 뽑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과 너가 할 일에 대한 역량과 자세를 잘 알고 있니? 라는 것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 수업 마치고 나서 복습으로 단단하게 다시 한번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